자, 야구는 풀스윙 이 유튜브 채널 사상 저 개인적으로는 최대의 쾌거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모시겠습니다. 그라운드의 여우, 그라운드의 여시라고 했었죠. 오늘은 이 호칭으로 불러드릴까 합니다. 김재박 선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재박 감독입니다. 선수도 했지만 저는 네. 또 어릴 때 네. 김재박 선수. 이게 너무나 강하게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 또 뭐 당연히 김 감독님으로 계속 불렀고 했지만은 오늘은 왠지 저도 이제 그 국민학교 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저희 야구는 풀스윙 채널 또 구독자분들께 그 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뭐 하여튼 재미있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도 되고 사실 하여튼 열심히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25 시즌 한국 시리즈의 시구자로 깜짝 나오셨어요. 그때 네. 굉장히 많은 팬들이 그렇지 시구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뭐 많이들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좋습니다만 야구계 야구사에 의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시구도 하시고 후배들 격려도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그날 좀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제가 또 거기 출신이고 그러시죠. 여러 가지 뭐 팀 뭐 선수 생활 감독 생활 뭐 다 했고 또 창단 때 저희가 또 우승도 했었고 일단 뭐 불러준 게 감사하고 너무 새롭고 괜히 뭐 부담감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근데 뭐 야구장이니까 그렇죠. 뭐 평생 동안 야구장에서 살았으니까 또 시구하는 데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뵙기에도 정말 너무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고 네. 그리고 에너지도 되게 넘쳐 보이시는데 근래 운동도 많이 하시고 관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뭐 웨이트도 간단하게 하고 네. 가볍게 뛰고 가볍게 걷고 평소에 주로 좀 하는 편이고 이제 식사 조절 뭐 이런 걸 해서 체중이 항상 71, 2kg 네. 그거를 지금 한 몇십 년간 유지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똑같으세요. 지금 네. 감독하실 때 보면 김재박 감독님의 그 특유의 그 포즈가 펑고 배틀 이쪽에 한쪽에 딱 하시고 살짝 기울여셔가지고 선수들 쭉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그 뒷모습이 저희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는데 몸매가 똑같으셔가지고 진짜 정말 대단히 관리를 하시는구나 싶었고 그리고 또 김재박 하면은 김재박하고는 공놀이 내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구고 뭐 골프고 사실 공으로 하시는 거는 다 만능으로 너무너무 잘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제가 어릴 적부터 이제 집에서 이런 공을 많이 사줬어요. 네. 아버님이 네. 뭐 농구공, 축구공, 야구공, 테니스공 뭐 이런 걸 많이 사줘가지고 이제 제가 5 형제 중에 막내니까 형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10살 차이 나니까. 네. 거의 뭐 형들 갖고 놀면서 나는 이제 공 주워주고 맨날 이제 심부름만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공을 다룰 줄 아는 공의 센스 뭐 이런 게 좀 발달이 됐지 않았나. 그래서 공놀이나 뭐 공을 하는 데는 또 제가 되게 빨랐어요. 남들보다. 네. 똑같이 시작해도 나는 훨씬 빨리 습득이 되고 주위에서도 뭐 친구들도 뭐 이래 놀래고 공이 종류가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네, 많죠. 그 중에서 어떻게 또 야구 이쪽으로 딱 되셨을까? 왜냐하면 그때만 축구하셨으면은 우리는 그라운드에 여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축구에 또 여유가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축구에. 거기도 그라운드니까.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릴 적에는 그 많은 공 중에 또 야구를 많이 했어요. 네. 어릴 적부터 네. 이렇게 캐치볼이라든가 뭐 이런 공 던지기라든가 바퀴 이런 거를 어릴 적부터 많이 해가지고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하고 내가 캐치볼 할 정도로 유치원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때부터 공에 대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셨다고 나중에 또 당구도 치시고 당구도 엄청 잘 치시잖아요. 당구도 뭐 하여튼 최고 고준자까지 올라갔죠. 요새 골프도 좀 치시고요. 골프도 뭐 요즘 가끔 아직 치고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공의 신이 있었다면은 한국에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에게 공의 기운을 다 불어넣어야겠다. 그래서 태어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해 보면 다 좋아했어요. 네. 뭐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쳐보고 보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거기 한번 좀 빠지면 또 내가 어느 정도 고수가 될 때까지는 해야 돼.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또 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배겨서 그런지 뭘 하면 어느 정도 고수가 될 때까지는 마스터를 해야 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이런 수많은 종목들의 예. 전체 고수로 그렇게 야구를 하시다가 지금도 사실 유격수라고 네. 하면 김재박으로 시작. 왜냐면 저희 때는 이제 그 이전에 수비를 예쁘게 하시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다고 하지만 저희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 그는 소문으로만 전설로만 들었고 저희 세대는 조금 이런 친구들은 한국 화장품 시절 그 시절부터 몇 과나? 왕관이 몇 개야? 뭐 이제 이런 소문도 듣고 또 야구를 직접 볼 기회는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가서 보면 이렇게 되고 또 야구 꼬맹이로 보고 있으면 옆에 아저씨들이 저 김재박 좀 잡아가라고 뭐 이런 소리도 이제 들으면서 네. 컸던 세대들이잖아요. 야구를 쭉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유격수 이렇게 딱 정착이 되신 시점이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뭐 제가 우리 선배분들 계실 때는 유격수가 타격을 잘한다든가 홈런을 친다든가 뭐 도루를 한다든가 이런 분이 잘 없었어요. 네. 제가 이제 70년대 이제 한국화장품에서 막 도루, 타격, 홈런, 타점 뭐 모든 걸 다 이제 3박자를 거쳐서 하니까 야구 팬들이 유격수가 어떻게 저렇게 공격력이 좋고 몸도 빠르고 뭐 도루도 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야구에 대한. 아무래도 유격수는 이제 수비만 잘해도 그렇죠. 유격수는 뭐 그전 뭐 7, 80%는 수비에 유격수라 이랬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러면서 뛰고 뭐 치고 뭐 달리고가 다. 네. 근데 또 제가 사실 감독님에 관련된 뭐 기사나 전기나 이런 걸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 보면은 어느 순간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제 하체 훈련을 하시면서 갑자기 빨라지고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잘하시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제일 작았고 발이 제일 늘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야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보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근데 서울에 대강고등학교가 창단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창단팀에 가게 됐어요. 제가 원래 대구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대구에서는 이제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대강고등학교 창단팀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뭐 1학년 때는 뭐 제대로 대회도 못 나오고 뭐 이랬죠. 네. 아무 선수가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키도 잘 잡고 뭐 발도 느리고 하여튼 제가 국민학교 때는 사실 포수를 했어요. 포수를 하셨죠. 네네. 포수를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이 어깨가 키가 작으니까 이 이류까지 가는데 공이 포물선으로 삥 가니까 중학교 감독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만 너 어깨하고 이게 체력이 약해서 포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루수로 이제 1학년 때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내야수 기본기. 근데 그때 나중에 생각하면 그 내야수를 내가 기본기를 배우는 중학교 감독님이 저한테는 유격수를 만들어낸 분이 아닌가. 그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 기본기를 굉장히 내한테 잘 가르쳐 줬구나. 그걸 느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지나서 그 감독님이 굉장히 항상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는데 그때 감독님이 저거 작아서 뭐 저거 야구 하겠나 이런 눈초리에 이제 보는 게 창단팀이니까 이제 선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이루수로 이제 보게 됐죠. 근데 뭐 키도 제일 작았어요. 뭐 어깨도 약하고 물론 뭐 다 그대로였지.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냥 야구가 단체로 훈련을 하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훈련 시간에 훈련하고 또 끝나면 집에 가고 와닿는 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이 내가 무슨 한국의 최고가 되겠다 뭐 국가 대표가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든가 무슨 누가 좀 얘기를 해주든가 뭐 좀 그런 게 없이 중고등학교 때는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단체 경기라 그냥 단체로만 움직이고 단체 훈련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고 그냥 야구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또 졸업할 당시 됐는데 또 키가 작고 체력이 딸리고 다들 뭐 대학이나 실업이나 이런 데인데 전혀 이제 오라는 데도 없고 야구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이제 야구는 끝나고 뭘 할까 하고 뭐 그때는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못 가면 뭐 군대를 많이 갔었거든요. 옛날에는 군대 빨리 갔다 와서 뭘 다른 걸 하던 거 그래서 군대나 할까 이런 생각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이제
작년인데 서울에 안 받, 대학팀 지방 대학팀 안 받아줘, 실험 야구 팀에서도 안 받아줘. 그럼 뭐 어떻게 있는데 이제 그중 가을쯤 됐는데 영남대학이 창단이 또 된다고 네. 해서 이제 대한야구협회에서 나를 이제 대구에 영남대학교에 창단하니까 갈려냐고 묻더라고. 네. 당장 가야지. 야구를 뭐 그만해야 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영남대학에 이제 입학하게 됐죠. 그때 당시 정말 뭐 영남대학이 창단이 안 됐으면 네. 야구를 이제 진짜 접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창단팀이었기 때문에 네. 가실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 만약에 대광고 영남대가 창단을 안 했더라면은 정말 또 어려운 못뺄 수도 상황이죠. 있겠네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그때부터는 계속 창단이에요. 아 실업 창단, 프로 창단, 프로 감독 창단. 그러네요. 진짜 또 희한하게. 창단의 인생이시네요, 저는 진짜. 계속 창단을 해서 창단으로 끝났어요. 감독, 선수 다. 그러네요. 네. 제가 그 생각을 그런 못했네요. 일도 또 생기더라고. MBC 청룡 원년 어쨌거나 뭐 MBC 야구 선수권 대회는 청룡 끝에 창단 네. 멤버로 들어가셨고 또 LG 갔는데도 LG도 LG도 창단해서 갔고. 우승하셨고 네. 그리고 현대에는 거기서 창단 감독으로 가셨- 또 갔지. 그러네요. 자, 요건 또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영남대학에 영남대에서 입학하게 된 것이 네. 일단. 예. 그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운동을 좀 이렇게 하시게 그렇죠. 됐나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야구를 하게끔 영남대학에서 나를 이제 불러줬으니까 그날 이제 밤차 타고 가면서 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꼭 이기겠다 마음속에 네. 그런 걸 생각이 처음 들은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뭐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팀을 꼭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뭐 결의, 뭐 생각 이런 걸 가지면서 이제 영남대학 가서 1학년 때는 저희가 훈련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1학년 여름 방학 다 됐는데 배성서 감독님이 이제 영남대학 창단팀 감독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그때 방학부터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저도 뭐 학교 그냥 다니고 애들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막 그냥 뭐 학교만 계속 다녔죠. 운동 네. 전혀 안 하고. 그런데 여름 방학부터 시작하면서 나도 시작한다. 그런 이제 각오가 딱 좀 서더라고요. 네. 이제 유니폼을 입고 막 뛰고 막 이제 하니까 내가 부족한 거, 발느린 거, 체력, 순발력, 어깨도 뭐 공이 안 가고 이거 때리면 외야를 못 넘겼으니까. 프리배팅한데도 네. 보통 외야 빵빵 넘기는데 저는 못 넘겼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훈련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제일 그한 게 체력 웨이트장을 제가 찾아갔죠. 웨이트를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웨이트하고 뛰는 거, 스피드. 네. 스피드하고 이제 사케트 트레이닝, 순발력 훈련, 단체 훈련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내 개인 훈련을 따로 했으니까. 네. 내가 부족한 거는 그 다음 봄까지 계속 겨울 내내 막 산도 좀 뛰고 막 내리막 오르막 뭐 하여튼 그 육성하는 또 선수들한테 가서 조금 같이 좀 뛰어보고 학교에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체육관에 또 웨이트장이 있고 뭐 다 그런 데 가서 이제 그런 선수들하고 같이 뭐 얘기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하기는 편했어요. 네. 다 시설도 다 학교 자체에 다 있고 뭐 선수들이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 해서 이제 거진 1년 정도 했죠. 또 대학 가서 키가 이만큼 10cm가 컸어. 그 전에는 진짜 여러 작았어. 진짜. 대학 가서 이만큼 11cm가 크더라고. 키도 좀 커지고, 이제 힘이 이제 웨이트도 하고, 뭐 체력이 붙고 이러니까 1년 만에 내가 제일 빨라졌어요. 팀에서. 제일 느렸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웨이트나 뭐 이런 순발력 이런 파워도 막,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깨가 이제 좀 좋아지기 쫙쫙 이제 막 봉이 힘있게 가고 이러니까 이루수를 보다가 감독님이 너 이제 유격수로 가서 훈련해라 이러는 거예요. 시키는 또 해야죠. 그때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뭐 그때부터 이제 유격수로 가서 이제 하게
그렇게 된 거죠. 유격수 2루와 3루 어느 지점에 처음 서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루에서 보실 때보다 1루까지가 훨씬 멀어지잖아요. 멀지, 배로 멀지. 네. 근데 그 사이 1년간 이제 준비하신 게 있으니 네. 또 직선 빨래줄처럼 빡빡.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걸 보고 음. 이 정도면 유격수로서 되겠구나. 감독님이 그것도 이제 판단하신 거죠.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웨이트하고 막 체력 기르고 뭐 했는데 감독님이 보시더니만 넌 이제 유격수에 충분한 힘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유격수로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워낙에 처음에 이제 대구에 계셨었고 대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사실 프로야구 연고로는 고등학교 기준이니까 고등학교 기준. 서울이신 서울이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이미 중학교 때부터 좀 이제 키도 더 크시고 어깨도 좋아지고 다리도 빨라지시고 그랬더라면은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셨을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지명이 삼성 라이온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으로 네. 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 라이온즈로 만약에 가셨으면은 몇몇 선수들이 조금 불행이 찾아오는 게 뭐 오대석 선수랄지 나중에 유중일 감독이랄지 이런 분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그분들에게도 다행이다. 대광고등학교 창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그래서 드네요. MBC 청룡 있을 때도 조금 우리 후배들이 네. 조금 유격수들이 조금 그 그러셨죠. 불이익을 좀 받죠. 네, 사실. 그 뭐 미국에도 데릭 지터 이런 선수 한번 나오면 네. 한 10몇 년 동안 사실 못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 데릭 지터 나가야지 뭐. 김재박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뭘. 사실은 그래서 원전에도 마지막에 뭐 몇 경기 아니었지만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나중에 롯데로 가시는 정영기라는 분이 원래 네, 유격수를 하고 정영기도 계셨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들어오셔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팬북에 이렇게 딱 선수들 앉아가지고 사진 찍은 단체 사진이 있는데 네. 감독님만 다리를 이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다리 빠른 사람들은 저렇게 앉는 건가? 이제 좀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예. 자, 그 유격수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야구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뭐 좌완 계보도 얘기를 하고 무슨 뭐 거포 계보도 얘기합니다만 제일 사람들이 활발하게 얘기하고 재밌어하는 건 역시 한국 야구 유격수 계보 얘기하면서 제일 신나합니다. 근데 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야구인들은 이 유격수라는 포지션에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제일 많고 야수들 중에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화려한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공 자체도 유격수 쪽에 많이 가고 네. 그 여러 가지로 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게 유격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팬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를 막 보게 되고 그런 좋은 화면 플레이도 나오고 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유격수에 대한 팬들이 좀 더 많아진 거 아닌가 그래요. 저는 만약에 이 프로야구가 82년이 아니라 한 76년 정도에 생겼다면, 한 6년 먼저 생겼다면 감독님이 정말 오랫동안 해 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렇죠. 뭐 일찍 생겼으면 아무래도 뭐 더 몸 관리도 더 하고 네. 아무래도 아마추어 때는 그런 큰 몸 관리라는 게 크게 사실 없었어요. 네. 저희 프로 창단하고도 한 2, 3년은 아마추어 분위기로 좀 흘러갔어요. 네, 네, 네. 한 2, 3년 지나고부터 이게 프로구나 하는 맛도 보고 네. 일본인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를 조금 보면서 또 우리도 훈련도 네. 캠프도 가보고 해서 프로라는 그런 것을 이제 접목하게 됐지 않았나 그래. 그리고 이제 82년부터 사실을 뛰셨지만 정식으로는 83년부터 네, 3년부터. 풀타임을 쭉 이제 뛰셨는데 82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야구를 이제 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 그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좀 이렇게 나눈다면은 그 각 시대에 유격수는 이 선수의 시대였다라고 꼽을 수 있는 선수를 한 5명만 꼽아주신다면은 어떤 선수를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있나? 5명 누가 있죠? 그러니까 혹시 보시기에 후배들 중에서 이 녀석이 곧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던 좀 유격수들이 있으셨나요? 제 바로 밑쪽에는 아무래도 유중일 선수가 제일 가깝게 있었죠. 네. 그때 당시는. 네. 유중일. 그 이후로 뭐 또 여러 선수들
이제 LG의 유지현이라든가 뭐 그런 선수들도 뭐 조금 사실 공격력이 좀 약했고 뭐 도루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약했고 네. 그런 게 조금 부족했어. 수비는 뭐 그런 대로 못 잘했는데 네. 좀 어깨들이 좀 약한 편이었지.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아주 그 중요할 때는 그런 게 참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현대 유니콘스 감독을 하셨을 때 그 고졸 신인 유격수가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팀에. 네, 박진만이. 네.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보셨을 때. 박진만이 들어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대학교 간다고. 네. 저희들이 어차피 뽑아놨는데 자기는 대학교 가겠다 이래서 안 된다. 어차피 프로는 대학교 가면 4년 있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다 흘러간다. 지금 프로에 와서 1, 2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선수가 돼서 프로 선수로 이제 이름을 남겨야지. 대학 가서 학교 생활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면은 그때 되면 나이가 이제 차서 안 된다고 막 몇 번 꼬시고 뭐 진짜 한 3번은 제가 네. 찾아갔어요. 감독님 직접이요? 부모님도 내가 찾아갔어요. 그 인천이거든요. 네네네. 그래 인천까지 가서 부모님 가게 하시는 데까지 내가 찾아가서 막 인사드리고 제가 꼭 박진만이 키워드릴 테니까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하고 막. 부모님들이 놀라셨겠는데요. 네, 하여튼 뭐 가서 저를 한번 믿고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유혹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만이가 이제 입단하게 돼서 수비하는 걸 보니까 아주 기본기도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수비 자체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주루라든가 뛰는 거 공격력이 사실 좀 많이 미비했고 약했고. 네네네. 근데 그거는 뭐 또 훈련을 통해서 하면 되겠다는 내 나름대로 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오자마자 제가 좀 진만이를 좀 많이 밀어줬죠. 네. 사실 유격수로. 그때 선수로. 고졸 유격수가 바로 이렇게 이제 딱 감독의 예. 신임을 받는 경우가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없었을 때인데 또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유격수 중에서 발이나 아니면 어깨나 공격력 쪽에서 또 특화됐었던 이종범이라는 유격수 있었죠. 이종범도 유격수 잘 했죠. 좀 보셨을 때 이종범 아유 이건 물건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그렇죠. 뭐 그 정도 선수가 나오기 힘들죠. 모든 걸 막 갖췄고. 네. 뭐라 그럴까 유격수로서 그 수비 보는데 조금 다른 거는 뭐 다 도로나 스피드 뭐 어깨 이런 건 다 좋은데 조금 그 유격수로서 그 부드럽고 이런 수비에 대한 건 조금 딱딱하고 네. 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약간 있어서 다른 거는 뭐 종범이 뭐 크게 뭐 탁할 게 없고 진짜 좋은 선수죠. 네. 사실 박진만의 수비와 이종범의 수비를 놓고 보면은 박진만의 수비는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그냥 얌전하고 부드럽고 유연성 있고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이종범 수비를 보면 이야 이렇게 좀 잡는 수비로서 공격은 약간 좀 이렇게 일본 갔었잖아요. 종범이가 그 유격수로 갔는데 실제로 유격수를 못 봤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그런 좀 수비에 대한 그런 게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이종범 선수는 뭐 좋은 선수예요. 네. 또 그 사실 감독님 계실 때 강정호라는 선수도 강정호 있었죠. 그때 처음 왔을 때는 어땠나요? 강정호는 제가 스카우트 네. 했죠. 걔가 광주 일본 네, 광주 일고. 예, 거기 네.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왔는데 부르르 말라가지고 입단을 했어요. 강정호하고 황재균이 하고 둘이 입단했어. 네네네. 내야수 둘 다 3루수로 들어왔지. 그때는 고등학교 때 3루수 보고 걔들이 들어오는데 둘 다 뭐 허리허리하고 뭐 몸들이 진짜 약했어요. 네. 어차피 그때는 뭐 현대 또 멤버들이 괜찮으니까 걔들은 1군에 올 수 있는 뭐 찬스가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2군에 이제 가서 이제 체력 훈련, 기본기 뭐 이런 거. 그때 온당에 야구장이 있었어요. 그 실내 연습장도 크게 지었고 그래서 거기서 걔들이 진짜 2군에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한 2, 3년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몸이 굵어지고 뭐 스피드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정말 좋은 선수가 되는 걸 뭐 제가 좀 목격을 했죠. 그러셨죠. 근데 강정호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시면서 이 선수가 나중에 메이저리그를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는 뭐 생각 못했고 야구에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감각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선수가 되겠구나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 생각했지 뭐 메이저리그까지는 사실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좀 생기는데 하여튼 좋은 선수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또 오지환이라는 유격수가 입단했을 때도 또 감독님이셨네요. 그냥 유격수 3팟이네 그냥. 오지환 같은 경우나 박진만 같은 경우나 강정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단을 해봤더니 감독님이 김재박 감독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굉장히 큰 행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뭐 하여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그렇네. 그래서 오지환이도 제가 LG 있을 때 입단해가지고 굉장히 딱딱했어요. 모든 게 딱딱하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중간 정도의 어깨가 좀 좋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격수로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구나 했어요. 그리고 워낙 그때 당시 스윙 스피드가 좋았어요. 이 몸이 아주 단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 2, 3년 2군에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바로 못 올라왔지. 수비가 너무 불안하니까. 일단 1군은 수비가 어느 정도 완전히 돼야 두지 매일 게임하니까 특히 유격수는 수비가 불안하면 게임에 나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2군에서 기본기하고 그 친구도 2군에 와서 많이 노력한 거죠. 본인이 또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모든 게. 그때 어떻게 보면 당시 유전 코치가 오지환 붙잡아 놓고 그냥 죽으라고 치고 뭐 굴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오지환 선수가 또 이제 뭐 체력이 좋으니까 체력도 좋고 하니까 그걸 좀 잘 받았나 봅니다. 네, 맞아요. 체력이 좋더라고. 몸은 안 큰데 몸이 요리 땅땅하게 튕기고 작은 몸매에 힘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또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또 미국도 가가지고 뭐 물론 유틸리티로 2루도 보고 뭐 유격도 보고 3루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 선수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수도 우리 현대에서 넘어간 팀에 왔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중요하다. 감독이 지나간 팀들의 그 감독 스타일의 훈련 방법이나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팀의 그 스타일은 사실 무시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뭐 LG 갔다가 뭐 나왔지만 또 LG에서 내가 한 3년간 그런 기본기나 체력이나 이런 거를 많이 그 새롭게 다 짜놓고 왔기 때문에 그게 또 힘이 되는 거거든요. 팀이라는 건. 감독이 바뀌어도 예전에 누가 감독이 했냐에 따라 가보면 이 감독은 좀 선수들을 좀 제대로 안 내놨구나. 잘 해놨구나. 그걸 느끼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 팀에 감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또 잘 나오는 게 나는 그런 사실 좀 자부심 갖고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팀은 약하지만 그런 좋은 선수들이 나온다는 거. 팀은 약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상황이. 그 팀 자체가 뭐 크게 투자도 못하고 억지로 그냥 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 나오면 또 트레이드 시켜야 되고 팔아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약할 수밖에 없죠. 팀 자체가. 그래도 뭐 거기에서 메이저 리거들이 숱하게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 숱하게 나왔습니다. 뭐 내야수만 해도 강정호, 김하성, 김혜성도 갔죠. 거기다가 박병호도 갔다 왔죠. 박병호도 한번 갔다 왔지. 진짜 뭐 거기다 이정호가 있죠. 이정호. 그러니까. 이정호도 또 그렇지. 정말 숱하게 나오긴 거기서만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러네요. 그죠? 그럼 지금 쭉 유중일 선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김하성 정도까지 쫙 많은 유격수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감독님이랑 선수 시절 때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있었을까요? 얘가 좀 나랑 비슷했다 그래도 그렇게 보실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지금 김하성 선수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가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 진짜 업그레이드 된 선수고 좋은 선수다는 걸 느꼈어요. 김하성의 스타일. 사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비슷한 그렇죠. 저돌적이고 하고 뭐 공격력도 좀 있고 어깨도 좋고 뭐 다 좀 고루고루 다 갖췄잖아요. 그러네요. 수비도 유연성 있고 아주.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특히 유격수, 이루수, 요 키스톤 쪽은 훈련으로 안 되는 어떤 야구 센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포지션들 아니겠습니까? 뭐 감독님께서는 그라운드에 여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으니 뭐 말을 할 것도 없지만 딱 감독님이 보시기에 얘 센스가 있는데 이런 선수가 있을 거고 얘는 이쪽 센스가 좀 없네. 이런 선수들도 있을 텐데 이 센스라는 거는 타고나는 걸까요? 센스는 이제 좀 타고나는 건 사실이지만 센스 플러스 노력.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센스가 있다고 노력을 안 하면 그 센스가 죽어버려요. 제 느낌에는 그래요. 네. 센스가 있으면서도 또 거기에 플러스 노력이 해야만 그 센스가 빛이 나는 거지. 센스만 갖고 노력 안 하면 빛이 안 나는 거지. 센스밖에 끝이. 근데 그러고 보니까 김하성 선수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유격수 중에서도 좀 제일 센스가 좀 반짝반짝할 때가 있는 어느 포지션에 갖다 그렇죠. 놔도 그런 선수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김하성 몸 점점 부는 거 보면은 정말 운동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네.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격수를 처음 하셨을 때 김재박 감독님께도 어떤 유격수의 롤 모델 네. 이런 분이 계셨을까요? 있었죠. 아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때 상업은행의 하일 유격수라고 있었어요. 네. 저기도 한참 네. 위에 계신데 그분은 국가대표로 쭉 해오셨고 네. 우리 어렸을 적에 이래 보면 국가대표 유격수로 하시는 거 보면 참 정말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야 유격수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성함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재박 감독님의 현역 시절의 수비에 그 하일이라는 분의 수비가 좀 녹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셨으면. 그렇죠. 네. 참 이렇게 DNA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김하성까지 갔고 또 그 이후에 또 누군가에게 또 가겠죠. 뭐 언젠가 또 나오겠죠 이제.